우리 군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정차장님. 네. 이제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파기한 북한을 두고 우리 혼자서 지키고 있다라면 그것도 참 어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이 저렇게 200여 발에 가까운 포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즉각 사격을 하고 응징 사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5일 200발의 어떤 포 도발에는 400발이라는 2배 이상으로 강력한 응징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 튼튼한 안보 의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또 북한이 다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주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발이든지 간에 그 도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안보 불안감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연평도 폭격을 겪었던 연평도 주민들이라든지 이 백령도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런 북한의 이 폭격 도발이 있을 때에는 대피소로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포가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대피를 한 것이고요. 또 신속하게 대피를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크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서는 저런 불편이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의원님, 이 미국 대선과 또 우리 총선을 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또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하는 활동들, 특히 군사 관련된 활동들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신년사 안 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20년부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된 거 하나도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은 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지금 자기가 그나마 잘한 거, 해온 거 이거 미사일 쏜 것밖에 없거든요. 포수.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성과와 연결시키려면 결국은 이런 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궁극적 의도는 이제 핵 보유를 완전히 이제 공식화하는 거, 소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 이게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커다란 방향성을 향해 간다. 그다음에 이 소위 주민 불만을 네. 이렇게 낮추는 거는 커다란 방향성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일부일 뿐이지 주민 불안만을 이렇게 감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